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단편은 레이먼드 카버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곳에 수록된 단편소설 뷰파인더입니다. 카버 단편집이라면 저도 물론 대성당을 가장 좋아하죠. 그런데 뭔가 대성당은 전체적으로 묵직하고 점잖은 느낌이 드는데 반해 이 단편집에 포함된 작품들은 보다 날카롭고 날이 서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카버 특유의 불안함이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에드워드 노튼과 엠마 스톤이 주연한 영화 버드맨을 보면 그 영화 안에 연극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연극이 바로 이 단편집의 표제 작품인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흔들리는 카메라 워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레이먼드 카버 특유의 불안함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아서 매우 인상 깊게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뷰파인더는 8페이지짜리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카버 소설의 배경이나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에 대해 조금 알 필요가 있으니까 작가에 대해 먼저 얘기하고 소설 소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가 레이먼드 카버는 1938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벌목 노동자였던 아버지는 늘 취해 있었고 어머니는 신경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의 소설 대부분의 배경이 되는 가난한 백인 가정의 모습은 작가의 이런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카버의 삶 또한 한 가지만 빼곤 아버지와 다르지 않았는데요. 카버 또한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18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또 가난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죠. 물론 평생을 따라다닌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는 야간대학을 다니며 문학의 꿈을 접지 않았죠. 이런 카버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1967년 저 유명한 편집자 고든 리시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파산한 상태였던 젊은 카버는 교과서 편집자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고든 리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후 고든 리시는 에스콰이어 잡지의 편집자가 되었고 카버의 작품을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콰이어 하면 우리에게는 남성 잡지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작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스콰이어나 뉴요커 같은 잡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였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도 해밍웨이도 스티븐 킹도 심지어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런 잡지들을 통해 대중적 인기를 얻은 후에야 미국에서의 작가의 입지를 다질 수 있었으니까요. 카버 또한 고든 리시와의 인연을 통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고든 리시 하면 또 카버의 소설을 편집할 때 원본 내용을 엄청나게 잘라낸 것으로 유명하죠. 사실 이게 보통 작가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람들은 보통 카버가 성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굴욕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추측하곤 합니다. 물론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각자 스타일은 몹시 달랐지만 서로의 장점은 분명하게 존중했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왠지 낯설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막상 성공의 길이 열렸지만 번번이 술 때문에 발목이 잡혔고 그래서 갖은 노력 끝에 술을 완전히 끊는 데 성공했지만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1988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뷰파인더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카버 소설의 모든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먼저 평범한 백인 가정의 결핍이나 불안이 잘 살아있고 그리고 편집자 고든 리시의 흔적도 많이 보입니다. 웬만한 이야기는 다 쳐내버려서 감을 잡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카버 스타일의 참맛을 처음 깨닫게 된 작품이라서 그런지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제 감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손이 없는 남자가 찾아와 나에게 우리 집이 찍힌 사진을 팔려고 했다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손이 없다는 말은 손을 잃었다는 뜻이겠죠. 카버 소설에는 이렇게 뭔가를 잃은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한 손을 잃었다거나 귀가 들리지 않는다거나 직장을 잃었다거나 소중한 사람이 떠나버렸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결국 소중한 어떤 것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어떤 사고로 인해 손을 잃은 이 남자는 한 손에 갈고리 의수를 끼운 채 목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걸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집 사진을 찍고 집 주인에게 그 사진을 강매하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구걸 행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손에 섬뜩한 갈고리 의수를 낀 지저분한 남자가
멋대로 집 사진을 찍고 초인종을 눌러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무섭기도 하고 말썽이 날까 두렵기도 하니까 그냥 문틈으로 1달러를 주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마 여자로 짐작되는 이 집 주인은 부엌 창문으로 그 남자가 사진 찍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남자가 초인종을 누르자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을 권하고 그에게 방금 끓인 커피를 대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화장실을 써도 되겠냐고 묻고 집주인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죠. 사실 이 작품의 화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자들은 어쨌든 커피를 내놓는다든가 방금 젤리를 만들었다든가 하는 말로 여성이겠구나 짐작하게 되는데요. 불필요한 말은 한 글자도 보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카버 스타일이고 한편으론 고든 리시 스타일이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집주인은 남자가 화장실에 간 동안 그가 찍은 사진을 말없이 바라봅니다. 사진 속에는 잔디밭과 차량 진입로, 차고, 현관 계단, 뒷창, 그리고 자신이 내다보던 부엌 창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러던 중에 집주인은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카버 소설을 읽을 때는 이런 사소한 문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커피를 끓이고 젤리를 만들고 두통을 느낀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아마도 술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집주인은 볼일을 마쳤으니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남자에게 사진을 더 찍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돈은 더 낼 테니 집 사진을 더 찍어달라는 것인데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소용없어요. 애들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카버의 에피파니의 순간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독자들은 앞서 펼쳐진 모호한 이야기들을 전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집에는 아이들이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남자가 찍은 집 사진 속에서 상실된 것은 바로 아이들이었던 것이고 집주인은 사진 속에서 그것을 계속 찾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돈을 내겠다는 집주인의 요구에 남자는 계속해서 집 사진을 찍습니다. 집 주위를 한 바퀴 돌며 20장의 사진을 찍고 나서 집주인은 자신이 지붕 위에 올라갈 테니 그 모습도 찍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굴뚝 구멍에 씌운 망 위에서 아이들이 장난삼아 만든 작은 돌로 된 새둥지 같은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주인은 그 돌을 던질 테니 남자에게 그 모습을 찍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움직이는 피사체가 제대로 찍힐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집주인은 계속해서 그 돌들을 하나씩 최대한 멀리 던지고 소설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네, 오늘은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뷰파인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녀라고 하죠. 아마도 그녀가 부엌 창문을 통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지금은 없는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기도 하겠고 또 잃어버린 과거의 행복이기도 하겠죠. 갓 끓인 커피와 방금 만든 젤리가 등장하는 걸로 봐선 아마도 그녀는 술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 향기를 맡으며 부엌 창문으로 밖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노력하고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 생각들을 하며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던 중에 사진을 찍는 남자를 발견했고 어쩌면 그녀는 남자의 사진 속에 자신은 보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어디에도 아이들의 모습은 찍혀 있지 않았고 오직 그 아이들의 오래된 흔적들만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감상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장면에서 돌을 던지는 장면이 왠지 그 기다림을 포기하는 몸짓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다시 술병을 집어들겠죠. 재미있게도 이 소설에서 한 손을 잃은 남자는 자꾸만 그 여자와 거리를 두려는 몸짓을 보입니다. 그것도 힌트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의 갈고리 의수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이죠. 물론 제 추측이긴 하지만 결국 그 남자 또한 술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 아이들을 잃었고 마찬가지로 언젠가 행복한 시간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겠죠.
그런데 아마도 남자는 여자의 이상한 행동에서 그녀의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남자가 보인 거부의 몸짓은 결국 자신은 조금 더 버텨보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어쨌든 여자는 다시 술을 마시게 될 것 같습니다. 카버의 소설에는 갑자기 행복한 결말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을 보여줄 뿐이죠. 한번 망가진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이 대부분의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독자들은 드디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바랄 수 있으며 또 무엇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죠. 카버를 읽다 보면 짧은 소설 안에 저렇게 깊은 고민을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카버를 읽어야 하는 이유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